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고자, 역사 애무가 미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변 역사를 사랑하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경박한 이야기꾼 정창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 교수님? 네, 오늘은 이제 강화도를 중심으로 있었던 근세사를 좀 얘기해보고자 근세사. 하는데요. 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보통 조선시대를 근세라고 부르고요. 네. 고려시대를 중세, 그 이전을 고대국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세라고 하는 조선시대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근세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네. 그것이 개항할 때부터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조선시대 내에. 하지만 오늘은 근세시대의 후반기의 전쟁의 역사, 즉 강화도에서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세. 네. 근데 저 되게 잘 쓴데. 다른데요. 글자가. 근데 네, 그 강화도 조약의 시작. 저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PPL 뭐라 그래요? 저런 거 PPL입니다. 뭐라 그러죠? PPT? PPT라고 해요. 파워포인트. 맞아요. 네. 이래야 저죠. 네. PPT 준비를 해오신 걸 보면은 강화도 조약의 시작.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을 연미정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연미정이요? 하는데요. 예. 그 연미정이라는 말은 정자라는 뜻인데 연미정이 그때 그 왔다 장보리에 이유리 이름 아니었어요? 연미정? 글쎄요. 근데 이 연미정은 연자는 제비 연자입니다. 그리고 아. 꼬리 밑자, 제비의 꼬리라는 뜻인데 연미복이죠. 연미복. 진짜 연미보.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네. 그 그래서- 연미가 그거예요? 네, 임진강과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만나서 강화도에서 다시 서쪽과 동쪽으로 해서 바다로 이어지는 꼬리와 같다는 제비의 꼬리와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미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미정은 강화도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강화대교를 넘어가자마자 우측에 있게 되는데요. 이 연미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시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강화와 고려 얘기를 했는데 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던 고종이 있었을 때 그때 연미정이라는 내용이 교육기관으로서 역사의 기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미정은 아마 고려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연미정을 제가 왜 꺼냈냐면요. 이 근세사에서 전쟁의 역사에서 이 연미정에서 있었던 조약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약이요. 예. 그게 정묘조약입니다. 정묘조약. 네. 예. 후금이라는 나라는 아시잖아요. 후금. 뭐 나를 봐요. 전 알죠 당연히. 금나라. 금나라 후에 네. 생긴 금나라잖아요. 후금. 나중에 무슨 나라 될까요? 금나라가요? 그 가야. 후금이 아니에요? 가야가 된다고요? 가야가요? 중국이 되는데 청나라가 되겠죠? 아이신조로라고 하는데요. 아이신조로는 아이신은 금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네. 네. 금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세금. 꼭 경주 김씨 금 이런 얘기 그래서 됐었죠. 막 되게 좋아하다가 그런데 이 그 아이신조로라고 하는 금나라의 그 아굴타가 세웠던 금나라를 이어받은 후금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1616년도예요. 누르하치가 세웠던 후금에서 이 그 정묘호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먼저 침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침공을 하느냐? 명나라에 사대하고 있는 조선이 보기는 싫었겠죠. 네. 그리고 명나라와 협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후금이 조선을 침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 우호를 맺고 가는 것이 정묘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란이 이제 외라는 일본 놈들이고 호란은 위쪽 호란은 야만족 이제 가수. 점남 가수 네. 음주운전한 섹시한 가수.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라는 일본 놈들, 그러니까 외놈 해서 네, 외란이 외놈. 되고 떼놈 막 이러죠. 맞- 떼놈이 중국. 떼놈은 중국. 만주족을 의미해요. 네, 중국. 예. 쪽.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을 전체 떼놈이라고 하지만 이 떼놈의 의미는 여진족을 얘기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네. 그러니까 여진족하고 만주족을 합쳐서 우리는 떼놈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떼로 몰려다닌다. 아. 그래서 떼놈이에요. 아. 근데 이 떼놈들이 결과적으로 청나라를 만들어서 나중에 중국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체를 우리는 떼놈이라고 떼놈. 부르기도 하죠. 아.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비하하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짱깨. 예. 짱깨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비하할 때 조센진 하잖아요. 조센진 그죠? 원래 언어 그대로 보면 그냥 조선인. 조선인인데. 예. 근데 조선진 하면은 그냥 한국 사람들 비하하는 비하하는 듯한 것 느낌이에요. 같아요. 우리도 중국 사람들을 가끔 비하할 때 짱깨라고 네.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중국에 보면 11월 11일이 관군제거든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주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관군제인데
이때 온라인 쇼핑몰, 중국의 3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전체 하루 동안의 금액이 얼마냐면요. 대략 50조 가까이 돼요. 정말.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라는 아이고.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오바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징동닷컴이라고 하는 JD.com 그리고 이제 텐센츠라고 하는 기업, 이 3대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장 추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하. 중국말로 사장 추천. 예. 사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짱깨라고 해요. 음. 짱깨 추천이라고 돼 있어요. 오. 예. 짱꾸아라고 합니다. 짱꾸아. 아. 그러니까 중국말로 사실은 짱깨는 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네. 왜 사장이냐면요. 음. 가게 문을 닫고 돈 가방을 들고 나가서 걸어다니는 사장님을 의미하는 게 짱꾸아라고 하는데 중국말이고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짱깨라고 부르는 거죠. 정묘호란이 때 인조와 왕실이 전부 다 강화도로 피난을 가잖아요. 네. 도망을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청나라는 이제 강화도를 넘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그 조약을 맺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조약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니네들 명예 연호를 사용하지 말아라. 명나라를 살해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근데 독립국가라서 니네들 그냥 알아서 하고 나중에 명하고 합작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왕자를 볼모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왕자를 못 보내죠. 그때 뭐 복림대군하고 네. 또 우리 그 나중에 돌아와서 죽게 되신 소현세자. 소현세자. 소윤세자. 네. 이진우. 근데 이진우. 나이가 좀 이진우, 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안 갔어요. 나중에는 가죠. 언제 가냐면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때 음. 이제 지고 이제 맞습니다. 그때 또 구라치다 걸려요. 누가요? 가짜 왕자 세자라고 뭐 보내다가 구라치다 걸려가지고 맞죠 그런 적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안 걸려? 이때입니까? 네. 정묘호란 때입니까? 네. 왜 임금인 척하면 되지? 어떻게 알아보겠나? 아, 다 알지. 그래서- 벌써 자태가 다를 텐데. 이때 속은 것 때문에 병자호란 때 개박살 내겠다고 그렇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거짓말 치는. 그러니까 유치하잖아. 거짓말 친다고 뗀 놈들이 모르냐고.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연미정이라는 곳은 강화도에 있었던 조약으로서 당시 근세 시대의 전쟁의 역사의 시작에서 강화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연미정을 선택한 것 조약의 같습니다. 연미정. 네. 그리고 나서 약 10년 정도 있다가 1636년도에 6년이죠. 병자호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강화도로 피난을 오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은 피난이 왔는데 원손만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난이 왔다가 예. 여기서 잡혔다고 잡혀서 돼 나중에. 있습니다. 예. 잡혀가지고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네. 애들이 임금은 못 가고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진짜 그 뭐- 진짜 네. 제가 알기로는 한 500기 정도만 선발 때만 그냥 날라온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 해보니까 강화도 가버리면 못 쫓는다 생각이 드니까 엄청 뛰어와가지고 딱 자리 인조가 나가락하니까 폐하 벌써 뗀 놈들이 왔습니다 이래 돼가지고 원손 뭐 이런 사람 세자들은 갔는데 세자는 못 갔지. 이쪽은 다 남한산성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나서 1636년도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강화도로 피난했던 왕자들 전부 다 볼모를 잡아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주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인조가 강화도로 오다가 다시 바꾼 게 남한산성으로. 근데 그때도 가면 될 길인데 왜 못 가서 겁이 나서 그러나? 일단은 그런 첩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청나라가 해군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 전에는 해군 활용을 못했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을 때 청나라가 배를 타고 강화도를 점령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노르하치의 아들인 홍따이지가 이제 조선을 잡고 아예 명나라를 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8기군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최정예 부대. 지가 직접 나왔잖아. 부족이 8개인데요. 8개를 네. 대표하는 8기군들이 오는데 그중에 최정예부들 선발대를 앞으로 내보내고 선발대가 바로 잡게 되고 후에 홍따이지가 뒤에 오게 되는 직접 거죠. 와요. 직접 옵니다. 그게 큰 거죠. 그 남한산성 영화 보면 홍따이지 앉아가지고 막 엄청 쏜질 내고 포 쏘고 난리 났잖아요. 남한에서 네. 뒷얘기입니다만 홍따이지가 올 때 그 몽골군도 같이 왔다고 그래요. 일부러 따라왔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제 몽골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도 같이 왔는데 그때 그 영화상에서 류승룡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묘호란 정도 안 되겠나 그거는? 병자호란인가? 뒤에? 하여튼 몽골도 있고 네. 여기 말하는 거는 이제 여진족들이죠. 여진족들. 예. 그러니까 여진족 자체의 건주 여진이 전체 여진족을 통일해서 그 여진족의 부족을 8개로 나누어서 8기군으로 해서 8기군의 깃발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약간 몽골하고 여진하고
몽골이 조금 더 넙덕한 것 같고 얼굴이 넓적구리 더좀 잔인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누르하치는 이제 사망을 했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정묘를 한 때도 그렇고 누르하치가 항상 홍타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조선 사람들은 이제 부모의 나라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홍타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몽골군들은 나와서 제일 악하게 했던 거고 입마 돌아가 막 살상하고 막 부녀들 강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몽골군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물론 여진족도 그랬지만 몽골군이 더 악랄했던 더 거예요. 목적이 네. 없으니까. 여진족은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있죠. 우리하고 한 다음에 중국 대륙을 치기 위해서 한 건데 몽골은 그냥 그거 하러 온 거야. 어쨌든 이 연미정으로부터 시작이 연미정. 됐는데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강화도 연미정 강화도를 여행할 때 네. 한 번쯤 가볼 연미정 만해요. 꼭 가봐야 되겠다. 돈대 옆에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그 방어 시설 안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미정. 1627년과 1636년에 있었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네.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강화도를 요새화시켜요. 네. 그래서 이 강화도에 본대와 보와 진을 만드는 게 숙종 때까지 보완을 하게 되고요. 네. 영조 종종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간척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때 만들어졌던 본대가 54개, 네. 그리고 보가 7개, 음. 진이 5개. 음. 그러니까 사실 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보, 그리고 나서 이제 돈대. 돈대는 약간 소대 개념, 소초 개념 같아요. 돈대는. 그렇습니다. 소대가 돈대고요. 예. 그다음에 보가 중대, 아하. 그다음에 진이 대대. 굳이 그렇게 네, 얘기하면 굳이 지금하고 따지면 네. 그렇게 그건 됩니다. 뭐 군대 용어인가요? 그러니까 소대는 한 30여 명.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음. 그래서 소대가 한 3개, 4개 모아서 중대가 되고 중대 3개 모아서 대대가 대대. 되고 대대 3개 모아서 연대가 되고 연대 3개 모아서 사단이 됩니다. 사단 3개, 4개 모아서 군단이 되고 군단 4, 5개 모아서 사령부가 되고 사령부 3개 합쳐지면 지금은 다르지만 육군이 대대 아, 장교 출신. 육군 그러니까 장교 출신이라서. 어쨌든 이 그 강화도가 그래서 요새화가 돼요. 네. 54개 돈대라고 하면은요. 아까 중대가 30명이잖아요. 네. 그럼 1,50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많네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있었고 평소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전체에 있었고요. 돈대도 다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맞습니다. 10명 있었겠죠. 음. 그러니까 뭐 한 2-3명 있는 네. 경우도 있고 비어 있는 그렇죠. 데도 있고 네. 중요한 데는 한 2-30명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저기 이제 포 같은 걸 설치해 놓고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네요. 네. 그때 설치됐던 포를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봤거든요. 음. 근데 포는 화약이 있어서 터지는 게 아니라요. 네. 배를 박살내는 용으로만 사용했던 구식 그러한 포들을 가지고 그러면 음. 그냥 날아가서 돌덩이 같은 게 그렇죠. 쳐서 부숴버리는 그 부숴버리는 용도지. 야. 하기하는 용도가 갑곶돈대 가보면 되게 큰 포가 있거든요. 네. 그 포의 역할 또한 그거밖에 못했어요. 야, 그 약하네. 터져야 되거든. 네. 터져야 배가 파괴력이- 침몰되지. 파괴력이 적죠. 예. 이렇게 요새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순원철 시대를 네.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되게 민중이 핍박받고 네. 세도 정치에 의해서 정치가 60여 년간 세도 정치. 네. 정순원철. 네. 정선철 고순망 나는 뭐죠? 망한다고. 아, 제가 처음에 미셸님을 봤을 때보다 되게 스마트해지셨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이런 데를 다 하세요. 형제의 아들인 순조가 이제 즉위하면서부터 이제 어. 세도 정치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많이 핍박이 되고 사람들은 또 민주주의, 민중의 열망들이 막 나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866년도에 네. 있었던 사건들부터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강화도로부터 연장이 돼서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네.